이야, 4년간 7%의 확정 수익과 연간 배당 수익을 지급한다고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맨발의 신 TV입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또 엄청난 뷰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겨울의 북한강인데요. 강 위로 눈이 쌓이고 얼어서 이렇게 아주 멋들어진 뷰를 자아냅니다. 자, 이렇게 멋들어진 뷰를 감상할 수 있는 펜션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과거 연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 명소이자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된 남이섬. 그 주변 일대의 상황은 어떤지 지금 바로 탐방해 보겠습니다. 2016년 언저리에 이곳은 그냥 평범한 산골의 밭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규모 개발 계획이 시작됐죠. 어떤 업체가 이 산자락의 102세대 총 65개 동 규모의 대형 풀빌라 단지를 만들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렇게 몇 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빼곡한 풀빌라 단지가 완성된 겁니다. 2016년쯤이면 한창 가평까지 여름철 물놀이가 엄청나게 유행을 탔었던 시기라고 저는 기억을 해요. 저도 2016년, 17년 그쯤에 가평 가서 많이 놀았던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그런 호황의 시기와 겹쳐서 이런 대규모 풀빌라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어놓고 시행사 입장에서도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공사와 동시에 분양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4년간 7%의 확정 수익과 연간 배당 수익 지급, 실투자금은 2억에서 3억 선, 연간 3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남이섬에 3층 건물을 소유하는 건 물론 매달 수익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홍보했죠. 그때만 해도 다들 희망에 차 있었을 거 아닙니까? 프로젝트를 기획한 회사부터 시작해서 실제 공사를 맡은 건설사, 그 아래 참여한 수많은 협력업체들, 분양 영업을 뛴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큰돈을 들여서 여기에 투자한 분양자들까지 말이죠. 다들 생각했겠죠. 아, 이거 대박 나겠는데? 남이섬 바로 옆이고 북한강 뷰는 끝내주고 관광객은 계속 몰려오고 뭐 하나 안 될 이유가 없어 보였으니까요. 자, 그런데 말이죠. 건물이 다 완성되고 나서 세월이 좀 흐른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처음 그렸던 그림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더라고요. 완전히 엇나가 버린 거예요. 그때와는 달리 소비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기 때문인데요. 이런 소비의 중심이 되어야 될 젊은 사람들이 과거만큼이나 펜션에서 잘 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져서 인구가 줄어서 다 맞는 말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남이섬은 서울 경기 근교에서 잠깐 드라이브 와서 뭐 밥도 먹고 구경도 하고 그렇게 이제 잠깐 놀다가 가는 형식이 지금에 와서는 더 심화된 거로 보입니다. 자, 아무튼 이쪽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곳이 최근 2024년까지는 뭐 찾아보니까 기사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뭐 잠잠 무소식입니다. 당시 기사로 분양가가 더 올라서 회사 보유분을 제외한 일부 호수를 A에서 D 타입으로 나눠 놨는데요. A, B 타입은 15억, C, D 타입은 10억으로 분양 중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당시 물가와는 다르게 많이 올랐잖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양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납득이 돼야 되는데 이곳에 와서 보면 느끼는 게 과연 이 돈을 주고 언제 회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그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남이섬 오는 사람들은 아침에 배 타고 들어가서 닭갈비 한 판 먹고 해 지기 전에 다 빠져나갑니다.
관광객은 버스 떼기로 오는데 정작 주변 풀빌라는 파리만 날리는 아이러니. 아무리 비수기라고 하지만 직접 와서 본 남이섬 근처의 펜션 단지들은 상황이 처참했습니다.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프라이버시는 보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렇게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팻말과 문에 붙어 있는 종이 조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돌아다녀 본 결과 절반 그 이상의 이런 문구들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살벌하게 이런 빨간 글씨들이 많은데 아랫 단지들은 이렇게 쫙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게 그래도 위에 단지에서는 어느 정도 뭐 펜션, 풀빌라 입주한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전체가 미분양은 아니고 안쪽에는 분양된 세대들이 있는데, 여기 근처에 사시는 분 말씀에 따르면은 대부분 분양자들이 관리 업체에다가 운영을 맡긴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대요. 그렇게 된다면은 비용이 나갈 텐데 과연 손님들이 끊임없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을까요? 오늘도 굉장히 조용한 모습인데 아래 버스 관광차는 정말 많았지만 주변 펜션이나 숙박업소 근처에는 정말 사람 코빼기 하나 안 보입니다. 물론 지금이 비수기라고 했지만 비수기에 이 정도 수준이면 그 큰 분양 금액을 언제 다 빼먹고 이익을 남길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 듭니다. 이 와중에 한 건설사가 소유했던 건물과 토지는 빚을 못 갚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감정가 23억에서 유찰돼 16억까지 떨어졌는데 누가 이걸 가져가겠습니까? 이 주변에서 똑같이 생긴 풀빌라가 수백 개입니다.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프라이버시도 없는데 한정된 수요를 두고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해야 됩니다. 애초에 장사가 잘 됐다면 이런 물건이 경매장에 나올 이유가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 참 리버뷰, 오션뷰 이런 전망 좋은 곳들을 좋아하죠. 아파트만 봐도 어디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가격이 수억 원씩 차이가 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겉보기에 좋아 보일수록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더 조심해야 하는 법입니다. 숙박업은 아파트 투자가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확정 수익이 나오는 마법의 구조가 아니에요. 사람이 계속 들어와서 객실이 쉴 새 없이 돌아가야 수익이 납니다. 비수기에 그 적막함을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합니다. 과연 이곳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들은 앞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지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현장의 진실을 알리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